안녕하세요. 커피와 독서를 사랑하는 서울하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지는 약간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좋은 책이라 독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일본의 정신과 의사인 카바사와 시온이 저술한 나는 한 번 읽은 책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이분의 또 다른 책인 아우프 트레이닝은 제가 오늘 주문했는데 여러분께 소개할 만하면 리뷰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현재 저희 독서 습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느 정도 틀이 잡힌 것 같습니다. 저는 책을 읽고 나면 다음날 아침 책 첫 표지에 간단하게 이 책을 읽고 난 소감, 파악한 책의 핵심 등을 적고 책장에 꽂아둡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게을러져서 안 하지만 예전에는 읽은 책에 대한 독후감을 페이스북에 저희 패친들과 공유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2016년에 제가 페이스북에 포스팅한 이 책의 독후감이네요. 그런데 완벽하게 이 책이 기억 안 나서 이번에 다시 읽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외국인이 저술한 책을 읽다 보면서 느끼는 점은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뛰어난 번역가가 드물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번역은 창작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유럽 쪽들의 책들이 더 그런 느낌입니다. 책을 읽을 때 우리나라 작가가 쓴 것처럼 부드럽게 읽혀지는 책은 단연 일본 서적, 다음이 미국 서적인 듯 합니다. 아마도 문장의 순서라든지 정서가 미국보다는 일본이 우리와 더 가까워서 그런 듯도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일본인들은 1년에 12.3권의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책을 적게 읽는 상황을 아쉬워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들의 독서량은 몇 권일까요? 2016년 기준 1년에 8.3권의 책을 읽습니다. 제 주변만 보면은 3, 4권도 안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읽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리뷰할 다시 책으로 란 책에서 언급하겠지만 책 읽기는 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능력이 커진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원인으로는 스마트폰 때문에 더 독서를 안 하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대학생 때 일본에 가서 느낀 점은 일본 사람들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열심히 책을 읽는구나 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방문했을 때는 대부분이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신조어인 스몬비처럼 걸어다니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스마트폰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가장 큰 장점은 나에게 즉각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책에서 정보를 즉각 참조하기는 어렵죠. 대신 책을 통해서 작가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습득함으로써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전공의 시절 저희 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수술하면서 하는 실수나 잘못된 절차들을 너희들은 잘 보고 내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그동안 쌓아올린 업적을 먼저 받아들여서 불필요하게 시행착오를 안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역시 책을 통해 작가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깊게 이해하고 가급적 옳다고 검증된 가장 좋은 인생의 길을 선택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자는 책을 단순히 읽고 책장에 꽂아두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좋았던 책의 내용을 기억해서 내 삶에 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가지 팁을 제시하는데요. 첫째, 책을 읽으면서 메모하고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는다. 둘째, 책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책을 추천한다. 셋째, 책의 감상, 명언, 리뷰 등을 SNS를 통해 공유한다. 저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책을 읽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르는 장소를 가기 위해 우리는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죠. 내비게이션을 연결하고 나서 우선 내가 차로 이동해야 되는 전반적인 동선을 미리 훑어본 다음 본격적인 주행을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목차와 머릿말을 읽고 나서 이 책의 전반적인 흐름과 하고자 하는 주장 등에 대해서 머릿속에 저자가 주장하는 목적지로 가는 흐름을 대략 파악하고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책을 읽을 때는 형광펜이나 색깔 볼펜을 사용하면 좋은데요. 이런 책도 있습니다. 3색 볼펜 읽기 공부법. 볼펜까지는. 그런데 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저는 그냥 노란 형광펜으로 줄을 쭉쭉 그으면서 보고 나중에 2번째 읽을 때는 주황색 형광펜으로 다시 긋습니다. 지저분해진다고요? 어떤가 제 책인데요.
혼자서 읽을 땐 소리내서 읽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 읽은 다음에는 일단 책을 덮어두고 다음날 아침에 책의 첫 장을 열어서 책을 읽은 느낌이나 중요한 어구 등을 적어놓습니다. 책을 읽자마자 서평을 쓰면 감정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대로 된 느낌을 전달할 수도 없고, 하루 묵혔다가 다음날 쓰면 기억이 다시 주입되어서 오래 기억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그 다음에는 주변에 새로 읽을 책에 관해서 떠들 기회를 찾습니다. 처음부터 책 이야기를 하면 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주면 그 책을 읽지 않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책은 한 번에 다 읽는 것보다는 15분 정도 집중해서 자주 틈틈이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실 유튜브 동영상도 5분이 넘어가서면 웬만큼 재밌지 않고서는 다른 채널로 넘어가죠. 저도 어떻게 해서든 짧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독서에 대한 다양한 테크닉들이 잘 정리되어 있고 굉장히 쉽게 쓰여 있어서 하루 정도면 다 읽을 정도인데, 책을 읽고 나면 이 책의 임팩트에 대해서 놀라실 겁니다. 독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한 번은 읽고 지나가셨으면 합니다. 이 책에 대한 저의 점수는요, 커피 4잔 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저자가 강조한 말로 이 책의 리뷰를 끝마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정보이고, 내일을 위해 우리 몸의 일부가 되어 우리를 돕는 것이 지식이다. 책을 열심히 읽고 지식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